오늘도 우리 듣기 문장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중국인들이 일상을 담은 문장인데요. 조금 길어요. 근데 중국의 한 가정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 우리 들으면서 먼저 우리 대본을 보지 않고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갑니다. 自从我给父亲换了一部新智能手机，我们家的生活就增添了不少波澜。父亲曾是一位出色的机械工程师，面对精密的图纸游刃有余，但面对一个小小的触摸屏，却显得有些手足无措。这个二维码怎么扫？这个链接安全吗？为什么我的语音消息发不出去？他的问题一个接一个。开始时，他总会拿着手机，皱着眉头来找我，像个虚心求教的学生。我虽然耐心解答，但偶尔工作繁忙时，语气里也会流露出一丝不耐烦。直到那个周末，我回家吃饭，亲眼目睹了令人一幕：父亲正戴着老花镜，一边用手指小心翼翼地戳着屏幕，一边在笔记本上记录操作步骤。第一步，打开微信；第二步，找到扫一扫；第三步，对准图案，字迹工整，仿佛在绘制一张严谨的图纸。母亲坐在他身边，虽然他自己也弄不太明白，却在一旁鼓励道：“慢点来，别急，记下来就忘不了。”那一刻，我心里充满了愧疚。我意识到，父亲不是在抗拒新科技，而是在用他最熟悉、最认真的方式，努力跟上这个由我们年轻一代主导的时代步伐。他不想被甩得太远，更不想与我们失去共同语言。如今，父亲已经能熟练地用手机支付、视频通话，甚至会在家庭群里分享他拍的日出照片。而我也学会了真正的耐心。我明白，陪伴他跨越数字鸿沟的过程，就像当年他教我骑自行车一样，需要的不是速度，而是不离不弃的守护。自从我给父亲换了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지영님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첫 수업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하고 적어주셨네요.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가입을 하시고 지난주 수업에서 오시려나 했는데 네, 지난주에는 못 뵙고 오늘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 수업은 이렇게 지난번에 수업 영상 보셨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중국어 뭐 듣기 연습도 하고 장문도 같이 하고 뭐 가끔씩 틀린 문장 다 이제 교정하기도 하고요. 또 드라마 보면서 대사를 익히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뭐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괜찮고 수업 끝나고 또 이제 질문 언제든지 주셔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수업 이 첫 문장 지금 한번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대략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되셨나요? 智能手机라는 표현이 나왔죠. 智能手机 아빠, 바바, 父亲,父亲이라고 했습니다. 父亲, 智能手机라고 했어요. 박성우님,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고마움님 지금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금 중국 문장을 듣고 같이 좀 해석하는 거 하고 있어요. 박성훈님 보자.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 자기만의 잠깐만요. 좀 끊겼네.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 자기만의 최대의 열심히 학습하는 방법으로 배우고 있어서 내가 좀 짜증냈던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운 것처럼 지금은 엄청 화상통화도 하고 잘. 좋습니다. 내용을 이제 중요한 내용은 잘 파악하셨네요. 아버지가 디지털 격차를 뛰어넘도록. 좋습니다. 지매님. 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르신들은 옛날 그 아날로그에서 스마트폰 디지털로 넘어오는 과정이 좀 힘겹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집에 아버지랑 아들 사이에 겪었던 그런 일들을 담은 대화문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자, 듣고 우리 해석하고 해볼게요. 自从我给父亲换了一部新智能手机，我们家的生活就增添了不少波澜。父亲, 이건 아니지. 자, 自从
我给父亲换了一部新智能手机. 내가 아버지한테 새로운 스마트폰을 바꿔드린 이후로 我们家的生活就增添了不少波澜. 增添 하면 이게 뭔가 새롭게 추가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집의 적자는 파도가 일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추상적인 뭔가가 늘어났다라는 표현을 할 때增添, 이增添了不少快乐, 즐거움이든 행복이든 불안이든 어쨌든 이게 기분적인 것, 추상적인 뭔가가 더 늘어났다. 요럴 때增添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스마트폰을 아버님한테 사드린 후로 이런저런 좀 보란 하면은 에피소드가 많이 생겼다, 파도가 일었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智能手机，我们家的生活就增添了不少波澜。父亲曾是一位出色的机械工程师，面对精密的图纸游刃有余. 이거는 뭐든지 아주 익숙하게 잘 다룬다라는 뜻입니다. 아빠는 원래 기계공학자였는데 정밀한 설계도를 다루는데 아주 능숙하다. 游刃有余. 但面对一个小小的触摸屏，却显得有些手足无措。但面对一个小小的触摸屏 이게 우리 요즘은 다 이게 터치폰이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버튼으로 눌렀는데 터치 그 화면을 触摸빈이라고 합니다. 아빠는 이제 기계공학자로서 굉장한 설계도나 이런 걸 잘 했는데 근데 이제 터치 스크린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手足无措 이게 사자성어 어찌할 바를 모르다 이란 뜻입니다. 显得 하면 그렇게 나타나다. 아주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뜻이에요. 这个二维码怎么扫？这个链接安全吗？ 二维码 하면은 QR 코드를 중국어로 二维码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캔하다는 중국어에서 싸오라는 동사를 써요. 이건 잘 아시죠? 이게 스캔하다. 싸오는 원래 바닥을 쓸다라는 동사예요. 이게 빗자루로 바닥을 쓸다 할 때 싸오띠 바닥을 청소하다 할 때 쓰는 건데 그 동사가 그 이후에 이게 스크린 이게 QR 코드를 스캔하다 이게 요즘 일상화되면서 이 동사를 가져와서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这个二维码怎么扫? 이 QR 코드는 어떻게 스캔하는 거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为什么我的语音消息发不出去？他的问题一个接一个。 语音消息 하면 음성 메시지. 그리고 그 아빠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一个接一个. 그러니까 모르는 게 하도 많으니까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해서 전 질문이 많았다. 开始时，他总会拿着手机，皱着眉头来找我。 皱着眉头 하면은 이게 좀 인상을 찌푸리다, 이마살을 찌푸리다 할 때 皱着眉头라고 합니다. 像个虚心求教的学生，我虽然耐心解答，但偶尔工作繁忙时，语气里也会流露出一丝不耐烦。 자, 요거는虚心 求教的学生 아주 겸손하게 배우려는 학생 같아서 나는 아주 인내심 있게 잘 대답해 드렸지만 偶尔工作繁忙时 가끔씩 일이 바쁠 때는 语气里也会流露出一丝不耐烦. 자, 평소에 보통 대부분은 열심히 잘 대답해 드렸는데 일이 바쁠 때는 语气 하면 그 말하는 말투에 나도 모르게 좀 짜증이 섞여서 툭툭 나갈 때 이럴 때 있잖아요. 不耐烦 좀 짜증, 귀찮음. 意思는 요 귀찮음의 양사예요. 중국어는 양사를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 가닥의 귀찮음, 직역을 한다면 한 가닥인데 意思不耐烦 하면은 약간 아빠가 자꾸 물어보니까 나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좀 귀찮은 말투가 툭툭 튀어나갈 때가 있었다. 流露出一丝不耐烦. 繁忙时，语气里也会流露出一丝不耐烦。直到那个周末，我回家吃饭，亲眼目睹了令人动容的一幕。父亲正戴着老花镜，一边用手指小心翼翼地戳着屏幕。 一边用手指 손가락으로 小心翼翼 이것도 사자성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사자성어 우리 수업에 자주 나왔죠. 요거 小心翼翼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뭔가를 하다 할 때 쓰는 이렇게 사자성어예요. 戳着屏幕 하면 조심스럽게 화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톡 눌러보다 이런 동작입니다. 一边在笔记本上记录操作步骤。第一步，打开微信；第二步，找到扫一扫；第三步，对准图案，
字迹工整，仿佛在绘制一张严谨的图纸。母亲坐在他身边，虽然他自己也弄不太明白。 자, 여기 제가 그렇게 크게 막 해석이 필요 없는 건 넘어갑니다. 정밀한 설계도 할 때는 옌진. 이것도 이거 형용사입니다. 옌진 하면은 굉장히 정밀하다. 아빠가 원래 기계공학자니까 정밀하게 뭔가를 이제 디자인하거나 뭐 하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옌진的 图纸 仿佛在绘制一张严谨的图纸. 그러니까 스마트폰 어떻게 쓰는지 거기에 대해 이제 메모를 이제 꼼꼼하게 다 하는데 그 메모하는 그 종이의 글자들이 꼭 마치 이런 정밀한 설계도를 그리는 듯했다. 거예요. 그리고 母亲坐在他身边虽然他自己也弄不太明白 비록 엄마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弄不太明白. 자, 그 다음에 却在一旁鼓励道 그런다 옆에서 아빠를 격려하면서 慢点来 천천히 해요. 别急 조급해 말고 记下来就忘不了 이렇게 잘 메모해두면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下来就忘不了。那一刻，我心里充满了愧疚。那一刻我心里充满了愧疚.愧疚는 약간 미안함입니다. 아빠한테 가끔씩 막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툭툭 내뱉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혼자서 그러는 모습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充满了愧疚. 충만, 이게 충만 한자를 보시면 충만이잖아요. 근데 마음에 어떤 감정이 가득했다 할 때도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한국어에서는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막 많이 안 쓰죠. 충만이란 교회 가면 가끔씩 듣는 것 같아요. 我心里充满了愧疚。我意识到，父亲不是在抗拒新科技，而是在用他最熟悉、最认真的方式，努力跟上这个由我们年轻一代主导的时代步伐。 조금 문장이 긴데요. 이거는 아빠가 용 最熟悉最认真的方式. 그러니까 아빠가 예전에 기계공학자였으니까 본인이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진지한 그런 방식으로 가나나 메모하면서 努力跟上 열심히 따라잡으려고 노력한다. 무엇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我们年轻一代主导的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주도하는 시대적 발걸음. 발걸음은 步伐라고 합니다. 시대의 발걸음 하면 时代步伐. 자, 그다음에 他不想被甩得太远，更不想与我们失去共同语言。 被甩得太远 하면은 이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다. 너무 이제 甩는 원래 툭 뿌리치다라는 뜻입니다. 뿌리치다는 뜻인데 이게 너무 거기 시대적 발걸음에 떨어지고 싶지 않다 할 때 他不想被甩得太远更不想与我们失去共同语言 너무 떨어지면 또 공통 언어가 없기 때문에 不想与我们失去共同语言 공통 언어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 如今，父亲已经能熟练地用手机支付、视频通话，甚至会在家庭群里分享他拍的日出照片。而我也学会了真正的耐心。我明白，陪伴他跨越数字鸿沟的过程。陪伴他跨越数字鸿沟 이게 디지털 격차를数字숫자 이거 디지털鸿沟는 이게 격차를 말합니다. 数字鸿沟 하면은 디지털 격차예요. 요즘 이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빨리 바뀌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잘 따라오질 못하니까 이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디지털 격차는 数字鸿沟. 陪伴他跨越数字鸿沟的过程 아버지의 디지털 격차를 넘는 과정을 곁에서 함께하다. 陪伴他跨越 넘어가다. 그 디지털 격차를 넘다라는 뜻입니다. 但他跨越数字鸿沟的过程，就像当年他教我骑自行车一样，需要的不是速度，而是不离不弃的手。自从 네, 자 마지막 문장이네요. 자, 就像当年他教我骑自行车一样 예전에 내가 어릴 때 아빠가 나 자전거 가르쳐 주실 때 需要的不是速度 빨리빨리 가르쳐 드리는 그런 속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而是不离不弃 떠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 그런 守护 보호해주고 동행하다 항상 옆에 있으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라는 걸 중요한 것은 이게 守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의 그 디지털 격차와 함께하는 겪는 과정에서 아빠에게서 느낀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담은 문장이에요.
자, 우리 한 번 더 들어보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自从我给父亲换了一部新智能手机，我们家的生活就增添了不少波澜。父亲曾是一位出色的机械工程师，面对精密的图纸游刃有余，但面对一个小小的触摸屏，却显得有些手足无措。这个二维码怎么扫？这个链接安全吗？为什么我的语音消息发不出去？他的问题一个接一个。开始时，他总会拿着手机，皱着眉头来找我，像个虚心求教的学生。我虽然耐心解答，但偶尔工作繁忙时，语气里也会流露出一丝不耐烦。直到那个周末，我回家吃饭，亲眼目睹了令人动容的一幕。父亲正戴着老花镜，一边用手指小心翼翼地戳着屏幕，一边在笔记本上记录操作步骤。第一步，打开微信；第二步，找到扫一扫；第三步，对准图案，字迹工整，仿佛在绘制一张严谨的图纸。母亲坐在他身边，虽然他自己也弄不太明白，却在一旁鼓励道：“慢点来，别急，记下来就忘不了。”那一刻，我心里充满了愧疚。我意识到，父亲不是在抗拒新科技，而是在用他最熟悉、最认真的方式，努力跟上这个由我们年轻一代主导的时代步伐。他不想被甩得太远，更不想与我们失去共同语言。如今，父亲已经能熟练地用手机支付、视频通话，甚至会在家庭群里分享他拍的日出照片。而我也学会了真正的耐心。我明白，陪伴他跨越数字鸿沟的过程，就像当年他教我骑自行车一样，需要的不是速度，而是不离不弃的守護。 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괜찮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이제 마무리 때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다음은 우리 지난번에 요즘 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자성어가 들어간 중국인들의 대화문 듣고 또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인들은 사자성어를 평소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국인들보다 중국인들이 평소에 언어적으로 많이 쓰는 게 양사를 일단 많이 쓰고 사자성어를 또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사자성어를 중국인들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사자성어를 많이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국어 실력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뭐죠? 잠깐만요. 중국어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이 사자성어를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는지도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사자성어를 넣어서 대화문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대화문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가 나갑니다. 你选专业不能三心二意，必须明确自己的目标。你说的对，我不能再犹豫了，得赶紧下定决心。 네. 자, 이런 대화문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한 걸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알아들으신 내용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사자성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你选专业不能三心二意，必须明确自己的目标。你说的对，我不能再犹豫了，得赶紧下定决心。你选专 전공을 선택할 때, 맞아요. 전공을 선택할 때 뭐라고 했죠? 사자성어 들어가는데 제대로 목표를 설정해서 하라는 사자성어 진지하게 하라는 뜻 같네요. 이겁니다. 자, 전공을 선택할 때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됨.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그거 맞는데 앞부분에서 나온 사자성어는 다른 내용이 사자성어가 들어갔어요. 이겁니다. 三心二意 이거예요. 사자성어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또 많이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你选专业不能三心二意 이게 뭐냐면은 신 마음이죠. 이는 뜻입니다. 산 마음이 세 개고 二意 하면은 뜻이 두 개예요. 그러면은 마음은 셋이고 뜻은 두 개다. 무슨 뜻이냐면은 막 이리저리 망설이다. 딴 마음을 품다 혹은 우유부단하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결정을 못하고 이래저래 막 우유부단한 그런 상황을 三心二意라고 합니다. 你选专业不能三心二意. 전공 선택할 때는 한눈 팔지 말고
必须明确自己的目标. 반드시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된다. 你说的对我不能再犹豫了. 네가 말이 맞아. 나 더 이상 이제犹豫 하면은犹豫는 이게 좀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좀 고민하면서 결정하지 못하는 거. 망설이다. 我不能再犹豫了. 得赶紧下定决心. 빨리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어. 이런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는 三心二意예요. 한 번 더 듣겠습니다. 你选专业不能三心二意，必须明确自己的目标。你说的对，我不能再犹豫了，得赶紧下。你选专业不能三心二意，必须明确自己的目标。你说的对，我不能再犹豫了，得赶紧下定决心。 네, 三心二意.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두 번째 나갑니다. 이번에도 사자성어 하나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쉬운 거예요. 대화도 쉬워요. 骑自行车上班，既锻炼身体又省钱，真是一举两得。好主意，那我也骑自行车上班。 이거 예전에 했나요? 이 대화문? 뭔가 예전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자, 무슨 대화 내용일까요? 一举两得. 一举两得, 일거양득. 근데 일거양득, 뭐가 일거양득이라고 했죠? 일석이조. 일석이조 맞습니다. 骑自行车上班. 骑自行车上班 하는데 뭐가 일거양득이라고 했죠? 자전거 타고 출근. 자전거 타고 출근 맞아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骑自行车上班，既锻炼身体又省钱，真是一举两得。好主意，那我也骑自行车上班。 자전거 타고 가니까 전략.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이겁니다. 骑自行车上班，既锻炼身体. 身体健康. 恭喜희망님身体健康. 이게 锻炼身体. 그러니까 운동도 되다. 锻炼이 중국에서 단련, 이게 한자 그대로 보면 단련이지만 운동하다는 뜻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운동하다 하면은 운동보다는 锻炼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锻炼身体 하면은 우리 몸 운동도 되고 又省钱, 돈도 아끼고 真是一举两得. 정말 일거양득이다. 好主意, 좋은 생각이다. 那我也骑自行车上班. 그럼 나도 자전거 타고 출근해야 되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하고 유 접속사 들어갔습니다. 이렇게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출근하니까 운동도 되고 또 돈도 아낄 수 있네. 진짜 일거양득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 유, 요거 접속사 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既锻炼身体又省钱真是一举两得. 好主意那我也骑自行车上班. 한 번 더 들어볼게요. 骑自行车上班，既锻炼身体又省钱，真是一举两得。好主意，那我也骑自行车上班。骑自行车上 네. 班，既锻炼身体又省钱，真是一举两得。好主意，那我也骑自行车上班。 네. 자, 세 번째 대화문 나갑니다. 이번에도 사자성어 하나 나와요. 여기 사자성어 뭔지 아시죠? 一举两得입니다. 一举两得, 일거양득. 한국어에도 일거양득 이거 많이 쓰죠. 한자 그대로 일거양득입니다. 자, 세 번째 대화문 나갑니다. 你的汉语学得怎么样了？千万别半途而废啊！最近太忙，有点想放弃了。不过我会坚持的。你的汉语学得怎么样了？千万别半途而废啊！最近太忙，有点想放弃了。不过我会坚持的。 자, 이런 대화문입니다. 半途而废,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좋습니다. 半途而废 우리 수업 예전에 나왔어요. 我会坚持的. 꿈희망님 我会坚持的 들으셨네요. 나 坚持 계속 꾸준히 할 거다. 중국어 공부 계속 열심히 해라.
좋습니다. 중국어 공부에 관한 그런 내용 대화문이에요. 자, 볼게요. 이겁니다. 你的汉语学得怎么样了? 너 중국어 요즘 어떻게 돼가니? 学的 배우는 정도가 어떻니? 즉 요즘 너 중국어 배우고 있는데 요즘 어때? 라는 질문이죠. 千万别半途而废呀. 千万 절대 비에 들어갔으니까 하지 마. 半途而废는 요거는 사자성어인데요. 중도 반 그러니까 길이라는 두잖아요. 두인데 앞에 반입니다. 그럼 절반 중간에서 을废 포기하다. 그러니까 버리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아주 포기해 버리다 할 때 반투 얼페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한 해 만에 하다가 중간에 그냥 이제 포기하는 것을 반투 얼페이라고 표현합니다. 最近太忙有点想放弃了. 요즘 너무 바빠서 좀 포기할까 했어. 좀 포기하고 싶어졌어. 有点想放弃了. 不过 근데 我会坚持的. 난 끝까지 계속 이제 꾸준히 할 거야. 네, 이런 대화문입니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半途而废 기억하세요. 你的汉语学得怎么样了？千万别半途而废啊！最近太忙，有点想放弃了。不过我会坚持的。你的汉语学得怎么样了？千万别半途而废啊！最近太忙，有点想放弃了。不过我会坚持的。 네, 半途而废. 이 왕페이 노래 굉장히 유명한 노래 중에 半途而废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튜브 찾아서 들어보세요. 왕페이 아시죠? 굉장히 중화권의 유명한 가수. 半途而废. 그러니까 멜로디도 되게 약간 좀 흐느적흐느적하는 그런 멜로디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노래인데 半途而废라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중에 들어보세요. 자, 다음 대화문 우리 들어볼게요. 네 번째. 他不就是迟到5分钟吗？经理批评了他半小时，真是小题大做。是啊，这确实有点过分了。 네, 이런 대화문입니다. 한 번 더 들을게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他不就是迟到5分钟吗？经理批评了他半小时，真是小题大做。是啊，这确实有点过分了。 네, 어때요? 뭔가 그렇게 즐거운 대화는 아닌 것 같죠? 小题大做, 잘 들으셨네요. 박성우님. 小题大做,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다. 맞아요. 사자성어, 小题大做. 确实有点过分了. 꽁희망이 이거 들으셨네요. 확실히 좀 过分, 너무했다, 너무한다. 5분 늦은 거 가지고 뭐 했다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5분 늦은 거 가지고 뭐 했다. 맞아요. 자, 볼게요. 어떤 대화문이냐면 이겁니다. 不就是迟到5分钟吗? 不就是 그냥 5분 지각한 거 아니야? 经理 근데 매니저가 批评了他半小时 30분이나 혼냈어. 批评 중국에서批评하면 비평하다 싶으면 이게 혼내다는 뜻입니다. 经理批评了他半小时真是小题大做.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고 일을 크게 만든다. 그냥 5분 지각한 걸 가지고 30분이나 이제 세워놓고 막 혼낸 거예요. 是啊, 맞아. 这确实有点过分了. 이건 진짜 좀 너무했다. 좀 지나쳤다. 네, 이런 뜻이에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런다. 좀 심하네요. 小题大做입니다. 小 작다죠. 티는 이제 그러니까 제목이란 뜻입니다. 작은 제목으로 막 크게 큰 문장을 만들다. 직역하면 그겁니다. 작은 제목으로 큰 문장을 만들려고 한다. 즉 아주 별거 아닌 일을 막 크게 떠들어대면서 막 크게 하는 좀 부정적인 것에 다 많이 씁니다. 이게 좋은 것에는 이렇게 안 써요. 약간 좀 이런 사람들 가끔씩 있잖아요. 별거 아닌 일을 막 크게 떠들어대면서 막 오버하는 거. 이럴 때你别小题大做了. 괜히 오버하지 마. 小题大做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은 그거예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야 너무 오버하지 마 할 때 중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你别小题大做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자, 우리 한 번 더 들을게요. 대화문을. 他不就是迟到5分钟吗？经理批评了他半小时，真是小题大做。是啊，这确实有他不就是迟到5分钟吗？经理批评了他半小时，真是小题大做。是啊，这确实有点过分了。 네.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대화문 하나 더 들을게요. 다음 5번째 대화문입니다. 他没什么真本事，就会夸夸其谈。所以老板不喜欢把重要项目交给他。他没什么真本事，就会夸夸其谈。所以老板不喜欢把重要项目交给他。 네. 자, 이런 대화문이었습니다. 어때요? 여기서도 사자성어 하나 나갔어요. 이 사자성어도 우리 수업 시간에 조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는 실력이 정말 없어. 그래서 사장이 중요한 프로젝트는 안 맡겨. 실력이 정말 없어. 실력이 없는데, 꿈희망님,夸夸其谈 들으셨네요. 그러니까 박성우님은 사자성어는 빼놓으셨네요. 사자성어 빼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들으시고. 꿈희망님은 사자성어 정확히 잘 캐치하셨어요. 夸夸其谈. 능력이 진짜 없으면서 큰 소리 친다. 맞아요. 그거예요. 夸夸其谈은 夸夸其谈 이것도 사자성어인데 막 큰 소리 잘 치는 거. 이 앞에 他没什么真本事 이거는 그는 진짜 별 능력이 없으면서 他没什么真本事就会夸夸其谈 그냥 큰 소리만 잘 친다. 이런 뜻입니다. 큰 소리 치다. 자기 얘기를 굉장히 과장해서 막 떠벌리면서 말하다. 호언장담하다. 이럴 때夸夸其谈이라고 합니다. 뭐 별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한다. 이럴 때. 그래서 所以老板不喜欢把重要项目交给他. 그래서 사장도 중요한 프로젝트는 걔한테 맡기는 거 싫어한다. 이거예요. 夸夸其谈 이게 좀 막 큰 소리 치다, 호언장담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사자성어예요. 자, 한 번 더 듣겠습니다. 他没什么真本事，就会夸夸其谈。所以老板不喜欢把重要项目交给他。他没什么真本事，就会夸夸其谈。所以老板不喜欢把重要项目交给他。 네. 자, 시간이 지금 아직 10분이구나. 하나 더 볼게요. 听到比赛结果，大家都目瞪口呆。这个结果确实出乎所有人的意料。听到比赛结果，大家都目瞪口呆。这个结果确实出乎所有人的意料。 네. 자, 여기서도 사자성어 하나 나왔습니다. 비사의 제고라고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짧은 대화문이라서 瞪目口大. 瞪目口大라는 사자성어는 없어요. 뭔가 비슷하게 들으신 것 같긴 한데 예상을 뒤엎는 결과에서 모두들 예상을 뒤엎는 결과라서 모두들 어쨌든 뭔가 예상을 뛰어넘어서 뭔가 어땠다는 뜻이잖아요. 자, 볼게요. 이거 아니다. 자, 어안이 벙벙한 거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예요. 좋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쪽 벌어졌다는 거. 좋아요. 그거예요. 자, 요거예요. 听到比赛结果 경기 결과를 듣고 大家都目瞪口呆입니다. 目瞪口呆 이게 사자성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무는 눈이죠. 거우는 입입니다. 瞪은 엄청 눈을 크게 뜨다는 瞪. 눈 부릅뜨다 할 때 무瞪입니다. 瞪. 눈을 크게 뜨고 口呆 입은 벌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놀란 무언가를 알게 되었거나 들었을 때 너무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다. 아연실색하다. 약간 놀란 상황, 놀란 표정에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무덩커우다. 요것도 굉장히 많이 써요. 중국인들 일상 대화에서 자주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这个结果, 이 결과는 确实出乎所有人的意料. 이번 결과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추후했으니까 벗어났다.
이겁니다. 这出乎所有人的意料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벗어났어. 그래서 아주 입이 쩍 벌어지고 눈을 크게 뜨고 입 벌어질 정도로 다들 놀랐다. 이런 뜻입니다. 무던口呆. 무던 口呆도 굉장히 많이 쓰는 사자성어예요. 한 번 더 들을게요. 听到比赛结果，大家都目瞪口呆。这个结果确实出乎所有人的意料。听到比赛结果，大家都目瞪口呆。这个结果确实出乎所有人的意料。 네. 오늘 제가 이거 내용을 좀 많이 가져왔는데 마지막 한 개 남았으니까 마저 할게요. 장문을 조금 하고 오늘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대화문. 这件事你一定要守口如瓶，不要告诉任何人。放心吧，我的嘴巴最严了。这件事你一定要守口如瓶，不要告诉任何人。放心吧，我的嘴巴最严了。 네. 자, 이거 무슨 대화일까요? 守口如瓶.守口如瓶. 입을 이 일을 절대로 남에게 얘기하지 마라. 병처럼 입을 다물라라는 뜻. 사자성어는 정확하게 잘 캐치해냈어요. 자, 걱정 마. 나 입이 무거워. 좋아요. 그겁니다. 어쨌든 둘이 이제 둘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这件事你一定要守口如瓶. 이게 守口如瓶 이게 사자성어입니다. 비밀을 잘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입을 守는 지키다, 口는 입이잖아요. 입을 지키기를 병처럼 병같이 하라. 그러니까 병을 꼭 이렇게 병막에 꼭 닫아놓고 이제 이렇게 꼭 지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밀을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병을 지키는 것처럼 입을 잘 지켜라. 즉 이 비밀을 아무데나 한테 말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守口如瓶이라고 표현합니다. 너의 입을 잘 지켜라. 不要告诉任何人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放心吧我的嘴巴最严了. 걱정 마. 난 입이 제일 무거워. 무겁다. 한국어에서는 입이 무겁다라고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아주 이렇게 옌이라는 이거 형용사를 씁니다. 옌은 이게 뭐냐면은 엄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잠깐만요. 빈틈없다. 치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빈틈없다, 치밀하다. 이것도 입이 무겁다. 이럴 때 쓰는 형용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이 무거워할 때는 他嘴巴最严. 他嘴巴很严. 我嘴巴很严. 이렇게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守口如瓶 이것도 좀 비밀을 지켜라 할 때 쓸 수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这件事你一定要守口如瓶，不要告诉任何人。放心吧，我的嘴巴最严了。这件事你一定要守口如瓶，不要告诉任何人。放心吧，我的嘴巴最严了。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사자성어가 들어간 우리 대화문이었는데요. 우리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몇 개 장문 볼게요. 주말에 우리 마트 가서 장을 좀 크게 보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목록 좀 적어봐. 장을 크게 본다. 어쨌든 많이 대용량으로 많이 좀 한꺼번에 좀 많이 사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장을 크게 보다. 한국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주말에 우리 마트 가서 장을 좀 많이 보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목록 좀 적어봐. 周末我们打算去超市周末我们要去超市买东西你先记一下目录 목록? 买东西가 장보다로 될지 买东西해도 장보 되긴 돼요. 근데 여기서 많이 사려고 했잖아요. 많이.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지금 내가 먼저 목록 좀 적어봐. 이게 한국어로 목록 좀, 이게 한국어 정확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목록 좀 적으라고 했는데 중국어에서는 목록 그대로 안 써요. 무루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무루하면 보통 책 그 차례를 무루라고 하거나 이럴 때
또 나열하는 제품, 뭐가 면세품 목록 할 때免税 目录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보통 이제 거위에서 우리 일상적인 대화에서 뭐 장 보러 갈 때 뭘 살지 목록 한번 적어봐 할 때는 目录보다는列个清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列个清单 이게 목록, 이것도 목록인데요. 명세서 뭐 목록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제 살 리스트를 적어볼 때 리에 그清单, 리에는 이게 하나하나 나열하다는 뜻이고清单은 이게 가서 우리가 살 그런 목록을 목록이란 뜻으로 清单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도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물건을 사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장을 크게 많이 좀 보려고 하잖아요. 많이 볼 때는 大采购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大采购 재구라다. 채구라는采购를 써서 大采购 많이 들어보셨구나. 清单周末我打算去超市大采购你先帮我列个清单吧. 좋습니다. 꽁희망님.清单이에요. 清单 이거 오타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周末 잠깐만요. 周末我们打算去超市大采购 그냥 내가 장 보러 간다 할 때 그냥 买东西我去超市买东西 하면 되는데 장을 좀 많이 한꺼번에 좀 뭐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많이 산다거나 할 때는 大采购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先列个清单吧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컴퓨터 쓸 때 자세 좀 신경 써. 자꾸 구부정하면은 척추에 안 좋아. 허리를 구부정하면은 척추에 안 좋다. 컴퓨터 할 때 你用电脑的时候 하면 되겠죠. 그냥 컴퓨터 할 때 你用电脑的时候 자세 좀 신경 쓰라. 자세 신경 쓰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신경 쓰다는 중국어에서 注意 하면 됩니다. 注意, 주의하다. 그리고 打电脑的时候注意点姿势. 注意点姿势. 姿势 해도 돼요. 자세. 자꾸 구부정하면 척추에 안 좋아. 자, 구부정하다 이게 좀 어렵죠.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弯腰驼背总是弯腰对脊椎不好. 좋습니다. 지매님. 그냥 弯腰 해도 되고 뒤에 驼背 驼背를 저는 하나 넣었는데요. 여기 驼背가 뭐냐면 이게 등이 굽다예요. 등이 굽다. 驼背 하면은 등이 굽다고 弯腰 하면 허리를 이렇게 숙이다. 허리를 숙이고 등까지 이렇게 굽으면은 对脊椎 척추에 안 좋다. 라오는 여기에서 자꾸라는 부사입니다. 라오, 弯腰, 驼背, 对脊椎不好. 그냥 弯腰 하면은 허리를 그냥 구부정하다 이고 驼背는 여기 등까지 이렇게 숙이다. 허리하고 등을 다 이렇게 구부정하다 할 때 弯腰驼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对脊椎不好. 弯腰 하나만 써도 되고 驼背 하나만 써도 되고요. 둘 다 넣으면 더 좋아요. 弯腰驼背对脊椎不好. 弯着 보다는 弯腰 그냥 弯腰가 좋아요. 네. 你用电脑的时候注意一下坐姿 그리고 이게 坐姿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姿势, 자세의 姿势라고 해도 되고 보통 컴퓨터를 할 때 앉아서 하잖아요. 그럼 앉은 자세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坐姿를 넣었습니다. 你用电脑的时候注意一下坐姿 보통 컴퓨터 자세 조심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坐姿老弯腰驼背对脊椎不好. 네. 자, 하나만 이제 더 볼게요. 벌써 끝났구나. 잠깐만.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 2개만 넣었네요. 자, 힐링 중국어 볼게요. 여기 힐링 중국어입니다. 오늘 내용이에요. 人这一生不必为昨天哀叹也不必为明天担忧
风雨扑面是常态，苦尽甘来是人生。你该走的弯路，该吃的苦，该撞的南墙，该掉的陷阱，一个都少不了。坚持住，熬过去，跨过去，好运自然来。라는 문장이에요. 자, 뜻이 전달됐나요? 무슨 뜻이냐면 人这一生, 사람의 일생에 不必为昨天哀叹. 다 지나간 그러니까 어제 일 때문에 막 이렇게 한숨 쉬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也不必为明天担忧. 내일 일로 걱정할 필요도 없다. 风雨扑面是常态. 이거 뭐냐면은 风雨는 바람과 비잖아요. 빗바람이扑面 얼굴을 이렇게 맞닥뜨리다. 빗바람이 당신 얼굴을 이렇게 막 치는 것은 그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당신한테 닥치는 것은 그건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그냥 당연히 있는 일이다. 고진간라이是人生, 고진감래가 인생이다. 그러니까 어려움 끝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이죠. 고진간라이. 고생 끝에 행복이 오는 것이 인생이다. 你该走的弯路, 당신이 걸어야 할 굽은 길, 그리고 该吃的苦, 당신이 먹어야 할 그 고생들, 该撞的南墙, 이게南墙, 남쪽 벽이라는 게 한자가 남쪽 벽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려움을 말합니다. 撞은 부딪히다. 길을 가다가 남쪽 벽에 빵 부딪히다는 거는 갑자기 들이닥친 그 인생의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말해요. 당신이 부딪히게 될 그 어려움들, 그리고 该掉的陷阱, 살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당신이 빠져야 할 함정들, 一个都少不了. 하나도 그런 것들은 다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坚持住, 어떻게든 버텨내고 꾸준히 해내고 熬过去, 이것도 이제 버텨내고 跨过去,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好运自然来, 행운이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다. 행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뭐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누구 인생이나 다 있고 그걸 하나도 없는 거 아니니까 그냥 잘 버텨내고 견뎌내고 넘어가다 보면은 또 좋은 일이 또 찾아오게 된다. 이런 문장입니다. 人这一生不必为昨天哀叹，也不必为明天担忧。风雨扑面是常态，苦尽甘来是人生。你该走的弯路，该吃的苦，该撞的南墙，该掉的陷阱，一个都少不了。坚持住，熬过去，跨过去，好运自然来。 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坚持는 어떤 꾸준히 하다라는 동사고 熬는 이게 버텨내다라는 동사이고요. 跨는 넘어가다입니다. 그래서 跨 하면 그 설날에 跨年 晚会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해를 넘어가다. 그러니까 낡은 해에서 새로운 해로 넘어가다 할 때도 跨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게 跨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 동사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